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그 대주주 요건 회피 때문에 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매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배당을 포기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회피를 하는 이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이 아주 좋은 상태고 거의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 조금 많이 대량 보유한 사람들이 이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매도를 하고 급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배당 기일에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좋은 효과도 낼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요 대량으로 투자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시장에 유동성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매도 폭탄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고 그러면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였다면 내일 다시 사야 됩니다.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 매수를 최적화해서 그런 패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걸 최적화하려면 내일 상승을 해 가지고 재매수를 최대한 비싸게 안겨줘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내일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폐장이라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배당락 때 재매수하는 물량이 들어와서 배당락의 갭을 좁혀주는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신 분들은 배당락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고배당주에 한정해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배당락은 1개월 이내에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내년 증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양호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대량으로 개인이 매도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올라서 시작해버리면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팔았던 투자자들은 여기 재매수를 하거나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달리 고배당주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많이 대량 보유한 투자자들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면 아시다시피 호가창에 매물이 많이 없는 종목들은 사고 팔고 해서 몇 억씩 사고 팔고 하면 시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대주주 요건 회피 때문에 밀린 종목들은 빠른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내일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형적인 부분은 제도에서 파생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조금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 양도세를 도입하는 거 요게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요런 생각인데 뭐 내년 1년 보면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양도세를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강행할 거라고 보는 게 이 ISA 계좌를 증권사에도 허용을 했는데 이 주식 중개형 ISA 계좌는 아시다시피 그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1년에 2천씩 해 가지고 총 1억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불만이면 ISA 계좌에서 투자해라. 뭐 난 돈도 빼고 뭐 단타도 치고 할 건데요. 그럴 거면 양도세 내라. 투자 아니잖아 그거. 뭐 요런 논리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2023년부터는 양도세 도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로 빠져나갈 자금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말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잘 준비해 가지고 해외 투자로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목 그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파생되는 종목을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인데 그 대통령 공약이 그랬습니다. 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도 요금 인상이 없다. 네. 어쨌든 공약을 지켰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공약을 지킨 게 많습니다. 뭐 불만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상당수가 공약을 이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약에 대한 어떤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할 때 뭔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공약은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전기요금 인상하겠다." 요렇게 나왔는데 내년 4 월에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요금만 현실화를 한다면 적자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굉장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2 분기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석탄 가격이 떨어지면서 방어가 됐던 게 최근에 LNG 가격 급등하고 석 원유 가격 상승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4 분기에는 4 분기에만 한 4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는 요금 인상 없이는 끝장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현대차한테 굳이 비싸게 팔아 가지고 개선했던 재물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탈원전 관련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도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에 수정이 있지 않겠냐.' 뭐 유력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둘 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LNG 요금 상승에 따른 인상 요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 한국전력하고 달리 연동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가스 가격이 올라가도 뭐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이상은 이익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고 그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고로 갖고 있던 거에 대한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근데 한국전력하고 묶여 가지고 같이 요금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사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이 두 종목은 지금 주가의 한 5배 정도 가야 정상입니다. 독점 기업이니까. 이 선진화된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독점입니다. 근데 이 독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돈을 갈퀴로 끌어야 맞는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제 논리를 벗어나게 되고 이게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를 하거나 가스공사가 마진을 많이 남기지 못하거나 이런 쪽으로 되면서 저평가를 받는 요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범위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저평가를 해소할 만큼의 강력한 상승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못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마진이 줄어들었고 또 가스 도입을 독점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업체들이 별도로 장기 계약을 LNG를 장기 계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열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야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다음 정권에서는 그게 조금 그래도 덜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종목은 주식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 탈원전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무리 수주가 쌓이고 아무리 좋아도 두산중공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저평가를 해소했습니다. 싼 가격에 주식을 계속 찍어내 가지고 주식이 굉장히 희석이 됐습니다. 주식 수가 뭐 5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의 주식 수가 5배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희석이 굉장히 컸다. 5배가 됐으니까 이론적으로 뭐 주식 수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게 10만 원 가야 되는, 뭐 물론 뭐 증자할 때 자금이 들어갔지만.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두산중공업 과거 주가하고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주가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오고 정말 시장이 너무 뜨겁게 올라서 코스피가 5,000선을 가고 이런 아주 강력한 랠리가 아닌 이상은 두산중공업은 매물 얻어맞고 죽는, 뭐 한 2, 3억 정도, 2억 주 정도로 소화를 해야만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4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4조 원의 매수가 들어올 만큼의 어떤 획기적인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매물 부담에 눌려질 수밖에 없다. 뭐 끽해야 한 2만 원대 중반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은 맞는데 그동안 늘어난 싸게 찍어낸 주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JLK, 아유, 본전에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을 받고 보다 많은 사람들께 관심을 받고 또 제 투자 수익이 좋고 이런 게 사실 뭐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 따는 거하고 제가 투자해서 1억 수익 나는 거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수익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여러분들께 뭐 나쁜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 수익 내는 이상의 좋은 결과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주식 수익 내면 그날 시장이 폭락해도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나 이런 거 크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수익이 났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각을 많이 바꾸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로 잘 해나가면 시장이 쉽고 그러면서 그런 수익이 누적이 돼서 점점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고 그게 또 가정의 안녕으로 연결이 됩니다. 집에 가서 주식 투자해서 한 몇백만 원 까여서 집에 가면 그냥 뭐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막 애들한테 화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내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나 하면서 아, 주식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가족들의 어떤 마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의 수익과 손실이 10년 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연관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소한 마음으로 누가 이거 좋다던데 한번 사볼까? 이거 뭐 조금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거 손절해볼까? 뭐 등등 이렇게 사소한 마음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는,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운이 올 때까지 잘 원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IR에서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너레이를 오늘 한 번 더 보고 또
고런 관련된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제 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쪼끔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왜냐면 왜 오르나요? 왜 내리나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여기에 보통 관심이 많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되면 제가 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불량식품 이거 왜 내리나요? 이러면 일단 불량식품을 다뤄야 되고, 그리고 불량식품 100만 원 이하로 들어가세요 했는데 뭐 내려봤자 몇만 원이고 올라봤자 몇만 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쓴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오를까요 내릴까요 무당처럼 뭐 때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왜 절반인, 이걸 어디서 봤어요? IR 할 때 봤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들 줄줄줄줄 엎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지만 요런 질문에서 그렇게 되면 아주 이게 뭔가 그림이 예뻐지고 맞는, 예, 그런 게 되니까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댓글로 힘을 얻고 제 노래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제 노래가 뭐 어제 자사주 매입 이후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호가창에도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신탁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됐는데, 예, 그러면 요 제노레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경쟁사 반값이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R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은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 대당 한 2억 정도 되고, 그리고 제노레이가 1.1억 정도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IR, 물론 IR에서 거짓말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이 이제 박람회에서도 그랬고, 그러면 이 제품이 왜 그런지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왜 이것까지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들일 건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제조 원가가 일단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생산 규모에 따른 어떤 원가도 크게 영향을 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 디지털 영상 장비 제조라고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영상 장비 제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예, 원천 기술 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치에는 산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무형 가치라고 본다면 이 무형 가치가 상당히 크게 있는 회사다. 뭐 원천 기술 로열티 주고 만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1억 1천이 아니라 2억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뭐 대량 생산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물류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원천 기술을 당연히 돈 주고 사오는 정도인데, 그리고 부품을 아예 통째로 사거나 이런 방식인데, 제노레이는 이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어떤 부품이 뭐냐면 이 제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네레이터가 뭐냐면 이 방사선 관련 제어 기술인데, 이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촬영을 하려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기술 축적이 오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고 금방금방 병원에서 금방금방 엑스레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좀 쓰다가 한 2년 있다 신제품 나왔으니까 바꾸고 또 2년 있다 신제품 나오고 바꾸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 제네레이터에 대한 기술 자체 개발을 했고,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한 걸, 엑스레이로 촬영한 걸 영상화하는 그 부품이 이제 디텍터입니다. 이 디텍터도 제노레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생산을 하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 30% 정도 여기서 절감이 됩니다. 원가가. 왜냐면 로열티가 보통은 이런 제품 매출이 크지 않고 제품의 어떤 수요가 많지 않은 거는 최소 로열티가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제작해서 갖고 오는 거 거기도 남아야 되니까 뭐 10% 정도는 남아야 될 겁니다. 자체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최소 20%고 뭐 물류비나 이런 등등, 그리고 수직 계열화해서 제품에 어떤 맞는 부품들을 처음부터 설계를 한다, 이런 장점들까지 더하면 한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가 절감이 되고, 근데 그래도 50%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에서 또 한 10% 정도 이득이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뭉쳐서 67개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인증을 다 받고,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입찰에 다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공공 입찰의 어떤 규모가 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건데, 계속 그동안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제노레이의 제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치과용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업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영업 규모가 소규모인 것과 이것도 취급하고 저것도 취급하고, 여기서 따르는 어떤 이 판매 조직에 대한 어떤 절감액, 이렇게까지 하면 이 정도가 충분히 경쟁사 대비 절반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얘기가 충분히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들어보니까 그냥 막연히 제노레이 좋아요, 올라갈 거예요, 싸고 뭐 경쟁사 대비 제품이 좋고, 이런 것과 비교해가지고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원가 경쟁력도 좋고 기술도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고,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거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계속 지금 제노레이가 하고 있는 게 국가별로 그 규제 환경에 맞춰서 인증을 받고 있고, 그 인증을 받아서 공공성 강한 곳에 입찰을 해서 계속 시장을 개척하는. 근데 뭐 민간 기업이면, 민간 병원이면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제품 가격이 비슷하고 싸다면 공공 입찰 같은 경우는 싼 제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원화 약세까지 더하니까 환율까지 좋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그런 영업이 쉬운 부분, 제품 기술이 좋은데 가격이 반이니까 뭐 당연히 쉬운 거고, 그런 어떤 영업의 용이성을 만든 부분이 사실상 원천 기술에 있다.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니즈, 엑스레이 찍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는데요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기업이 과연 나빠지거나 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건 그냥 갈 수밖에 없고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리고 한번 뚫어놓은 국가에서는 뭐 이게 제품 주기가 길기는 하지만 제노레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제품, 뭐 치과용도 쓸 수도 있고, 뭐 제노레이의 다른 장비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뚫어놓으면, 그러면 지금 이제 개척 단계인데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걸로 보면 단순히 뭐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 가격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 뭐 중국처럼 다 후려쳐가지고 손해보고 팔아서 절반이냐, 아니고 원천 기술하고 이런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탕으로 그런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달려서 요 15,500원을 넘어가 가지고 신고가를 다시 쓸 것이다.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인색한 것도 아니고 자사주도 사고 배당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주들이 계속 돈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은행 이자만큼에는 은행 이자만큼의 배당금은 나오니까 또 버티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 점점 강한 투자자들이 남고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은 또 믿음이 강한 투자자들, 신규로 들어오는 믿음이 강한 투자자들하고 손바뀜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좋은 소식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을 거니까 주가가 달리게 될 것이다. 예,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대답이 됐고 제가 이걸 처음부터 원천 기술이 어쩌고 이렇게 해 봤자 그냥 '아이고 잠이 올라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가면 훨씬 예 전달도 좋고 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도 좀 각인이 잘 될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놀루션 그 계약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할 것 같다. 근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 근거들이 틀어져 버리니까 제가 예측했던 게 굉장히 좀 과대망상이었다. 요런 게 드러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와서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주주 요건 회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튼튼하게 버텼는데 그 재매수가 들어왔을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는 상반기까지 크게 내년 상반기 말까지 크게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관련 장비나 소재주들은 조금 준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이제 KNJ가 해당이 되는데 벌써 이제 조금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냐면 KNJ가 보면 이제 적자를 보다가 흑자를 보고 이렇게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KNJ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6억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38억 그 이전에 9억 이렇게 났는데 올해도 탐탁치 않다가 3분기에만 30억 이익이 났습니다. 3분기에만. 근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미세공정 파운드리에서 미세공정 관련 투자를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뭐 D램 낸드도 수요에 맞춰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검사 장비 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반영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OLED 쪽도 투자가 계속될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슈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건 맞는 것 같다. 요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매물 소화 때문에 못 달릴 때 먼저 요런 KNJ와 같은 장비나 아니면 다른 소재 업체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영향은 저평가주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 대표적인 저평가주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그 요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의 자산 가치라고 한다면 포스코가 있는 포항에 아니면 광양에 이렇게 제철소가 크게 있는데 요게 어마어마한 가치는 가지겠지만 포스코가 "나 사업 안 할 테니까 공장 누가 사 가세요." 그러면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황금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산주 중에서 이마트는 대부분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아 나 마트 이제 못 해 먹겠다. 그냥 이거 지점들 다 팔고 다른 거 할래.'라고 했을 때 다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마트가 뭐 포스코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같은 저평가주들 뭐 물론 나중에 시장이 좋다면 나중에 다 같이 오르겠지만 그 저평가주 중에서도 당장 환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면 될 거고, 그중에서도 이마트가 굉장히 저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금 회수하는 부분에서 이마트가 내년에 스타벅스 상장을 할 거고, 그리고 SSG닷컴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상장하게 되는데 둘 다 이마트 시가총액을 한참 초과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스타벅스 기업 가치 이렇게 쳐보면 대략적으로 스타벅스 상장하면 그 이전에 이제 미국 스타벅스의 지분도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 평가하고 뭐 시장에서의 또 비교 대상인 평가 이런 것까지 하면 이 스타벅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10조 원 이상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익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외로 상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스타벅스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기업 가치 현재 기업 가치가 한 3-4조 원 되지만 상장하면 또 잘 부풀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4조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상장하면 10조 원이니까 한 절반 정도 구주 매출해서 땡겨 버리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현금만 해도 시가총액이 다 설명이 되는. 그리고 SSG닷컴도 뭐 한 2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쿠팡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구주 매출 1분만 해도 다 땡겨옵니다. 그리고 이마트 지점 중에서 에이 저 땅 누가 사 하는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점포의 총액을 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냥 그 주변 시세하고 계산해 보면 한 16조 정도 나옵니다. 그럼 뭐 대출 빼고 해도 한 10조 정도가 남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따지면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너무 싸다. 가격이. 뭐 저평가도 뭐 한국전력 못지않은 저평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 관심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지만 스타벅스 상장할 때 관심 받을 거고, 스타벅스를 이마트가 갖고 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상장하면서 이 스타벅스를 이마트가 갖고 있었네? 그럼 여기 공모하신 분들이 이마트 근데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SS닷컴 해서 누가 수혜를 보냐? 얘가 수혜를 보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주사 할인된다면서요. 지주사 할인 생각을 해도 뭐 너무 어마어마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 지주사 할인만 반영하는 게 뭐 지금 상태로 외면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그래서 전 내년에 이 종목이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분기 영업 1,000억만 나와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경쟁이 제한된 내수 업종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서 기대치는 낮고, 뭐 그런 자산가치 12조에 지금 시가총액 4조, 영업이익 3-4천억씩 꾸준히 낸다 이러면 뭐 보유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 또 나중에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 시대고, 그 인플레이션이 표현을 하자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 환경이 될 겁니다. 그 강력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자산은 계속
거기에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골 땅이 아니라 중심지의 땅이라면. 그러면 물가 상승 수혜주가 되면서 스타벅스 상장하고 SSG닷컴 상장하고 이런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요인도 있고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싸고 그렇다고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매력적인 종목이 있네? 그리고 뭐 사실 삼성전자 못지않게 이마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 접근성도 좋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흐름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년을 대비를 해 나가면 뭐 개떡 같은 종목들만 오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안 보니까 이 쌀 때 사놓으면 이런 종목들도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